누구보다 잘할 수는 없지만 누구보다 나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오직 나뿐이니까. 매 순간 마음을 다해 대충 만든 책으로 세상의 구석탱이를 물들여야지. 이것도 출판이라고 55쪽. 책 만드는 소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만드는 소리의 공은혜 김민희입니다. 네, 책덕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민희님, 지금은 어떤 책을 만들고 계세요? 지금은 책덕에서 나오는 6번째 책인데요. 네. 영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언 리 리들리의 책을 지금 번역을 다 마치고 네. 텀블벅에서 펀딩까지 완료한 후에 이제 11월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11월이요? 네. 한 달 좀 안 남았네요. 네.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떤 작업하셨어요? 이번 주에는 지금 1차 교정이라고 해서 네. 번역이 마무리된 다음에 책에 이제 책 모양대로 이제 조판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확인을 하면서 네. 오탈자나 뭐 맞춤법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글을 좀 더 매끄럽게 만드는 윤문 작업 이런 거를 하고 지금 2차 교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럼 1차 교정 할 때 프린트를 해서 네. 책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시는 건가요? 책처럼 이렇게 접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접어가지고 완전히 봉을 하는 그렇게 해서 보진 않고 그냥 네. A4 용지나 A3 용지에다가 그냥 출력을 펼친 면이라고 해서 양쪽 면이 다 보이게 출력을 해서 그 상태로 이제 봐서 뭐 빨간 펜 이런 걸로 표시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인 작업을 직접 하니까 네. 그 교정지를 가지고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수정을 반영을 하는 거죠. 본래는 번역까지 같이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죠. 네. 근데 이번에는 다른 분이 번역을 하시고, 그러면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은 편집이랑 홍보까지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편집, 디자인, 이제 유통 등등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아, 유통까지요? 네. 그렇구나. 요즘에 그러면 은혜님은 어떤 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2번째 그림책 캔디콩 이야기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덮어 놓고 좀 뜸을 들인다고 하죠. 네. 그렇게 뜸을 들이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뜸을 들이는 기간 중에 제가 속해 있는 그림 동아리가 있어요. 매일마다 그림 드로잉을 하는 동아리인데, 거기에서 이번에 전시하게 돼서 그 전시에 관련된 일들, 그런 거 다른 분들 이제 컴퓨터 작업 같은 거 좀 해드리고, 네, 일주일간 그거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혼자 작업하는 분들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이제 혼자 그리다 보면은 객관성을 아까 방금 네. 잃은 것 같다 약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그러면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평가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할 텐데 네. 은혜님은 그런 걸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제 경우에는 그림책이니까 엄마와 아이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아이에게 컨펌을 합니다. 근데 아이는 언제든지 와서 얘기해요. 이제. 근데 뭐 좋은 것만 얘기해 주겠죠. 엄마 거니까. 착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아까 말한 그림책 동아리 있잖아요. 네. 언니들의 데일리 드로잉이라고 마포에 살고 있는 엄마들이 모인 동아리예요. 엄마가 아닌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이제 아이 엄마다 보니까 모임할 때 한번 가져가서 이제 피드백을 좀 했더니 의외로 굉장히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림책을 열렬하게 읽는 독자층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피드백 받고 아니면 이제 뭐 그 정도? 그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큰 대형 서점 이런 데 가면 네. 책이 깔려 있잖아요. 네. 그게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각 출판사들이 가장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그런 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요즘 나오는 그 흐름 보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이제 상 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더 큰 추세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을 보면서 그림 스타일들이 사실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 스타일을 뭐 좋아하는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즉각적으로 반영은 못하지만 좀 보고 계속 보고 익히다 보면 저도 스스로 좀 반영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충원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은 네. 어떤 식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계세요? 저요? 네. 이게 그림 창작하고는 또 다르게 네. 저는 이제 번역서만 내다 보니까 어떤 일정 기준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좀 아무래도 저도 이제 처음에는 혼자 했지만 이제 갈수록 이제 같이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책도 편집 같은 경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지난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분하고 같이 이제 교정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래도 혼자 볼 때보다는 2-3명 정도 이렇게 크로스 체크라고 하는데 네. 이게 혼자 보면 뻔한 오타도 아무리 봐도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건 이제 다른 사람 눈으로 새롭게 봐줘야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조금 믿을 만한 파트너를 좀 만들어가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파트너가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저는 지금 얼마 전에도 미니님한테 네.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좀 더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믿을 만한 동료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이 독립출판에 우리가 독립출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1인 출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인 출판의 특장점이 객관성을 유지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자유롭게 네. 하고 싶다는 건데 이미 만들어진 판에서의 말하는 객관성은 사실 그 큰 회사들이 요구하는 바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네. 어떻게 보면 네. 물론 그분들이 연구하는 분들이 많고 많은 분들의 또 이야기로 만들어진 회사이고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또 작게 움트는 그런 새로운 유행이나 이런 것들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 처음 시작할 때 도입부에 읽은 것도 구석탱이를 내 식대로 물들어 가야지라는 예, 그런 문구도 저도 약간 그런 거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거 꼭 성공하지 않아도 돼. 이거 돈 많이 안 벌어도 돼. 내가 내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약간 객관성을 좀 덜 유지해도 되지 않나. 사실 이게 한 권 만들고 2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쌓이다 보면 대중들이 원하는 것, 객관성 이런 걸로 스스로 괴롭히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도 있죠. 네. 안 팔리면 계속 안 팔리면 그렇죠. 사실 나 안 팔려도 되지만 사실 뭐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좀 팔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어느 정도 팔려야지. 맞아요. 그러면 미니님은 네. 책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것들 내가 이제 개인 독자가 개인 출판사가 되기까지 최소로 어떤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세요? 일단 자기 작업물을 책으로 만들 거라면 원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재료니까 원고가. 네. 이 책 만들기 강의 가끔 이제 하면 이제 아직 원고가 준비 안 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냥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알아보고 싶어서 왔는데 근데 이제 그런 수업 들으실 때는 원고를 준비하고 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바로 거기서 이제 그 사람한테 실제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강의를 들으신다면 원고를 마련해서 가는 게 그 수업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하겠어요. 네. 조언해주기도 그쵸. 보이는 거에서 조언이 또 다르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예전같이 막 혼자서 막 책 한 권 분량을 다 쓴 다음에 출판사로 찾아가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뭐 여러분이 이제 좋아하는 플랫폼 이제 블로그도 될 수 있고 뭐 브런치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이제 글 같은 거를 좀 연재하면서 원고를 쌓아가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책을 만들어야지 계획할 때 이미 공개가 돼도 된다는 소리세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낫다고 보세요? 요즘에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이디어. 나만의 내 아이디어 이런 건데 누군가가 가져가서 복제할까봐 그런 걱정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럼에도 공개하는 게 더 낫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 편이죠. 네. 하긴 브런치에서 그걸 보고 꽤 많은 출판사들이 책을 만드는 거를 저도 보긴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앞으로의 추세인가 봐요.
출판사들이 그냥 거의 브런치에 네. 브런치를 많이 그냥 본다, 그냥 상주하고 수시로 계세요? 본다. 그냥 어떤 새로운 주제에 대한 원고를 내고 싶다 하면 일단 네. 브런치를 많이 참조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브런치를 해야겠네요. 글을 써서 내 책을 내 거다 하면 브런치를 하는 하셔야 게 돼요. 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쉬우면서도 빠를 수 있는 방법이죠.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이제 독립출판을 꿈꾸고 그 전에 이제 대부분은 작가이실 거잖아요. 그렇죠. 작가 지망 그렇죠.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이미 작가를 하지만 내 책을 내보고 싶은 그런 분들일 수도 있는데 네. 그분들에게 이제 맨 처음에 브런치를 네. 권유합니다. 그럼 원고 준비된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에 또 바로 책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최소한으로 또 필요한 거. 일단 1인 출판사를 한다는 거는 이 책을 내가 편집해서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니까 편집 기술? 네. 네. 편집 기술도 필요하고 이제 이걸 내가 1부터 100까지 다 하겠다 하면 네. 편집, 디자인, 그리고 유통 이런 것까지 알아야겠죠. 네. 네. 뭐 이런 거를 근데 굳이 다 하지 않고 나는 조금 전문 영역은 전문가한테 맡기겠다. 그러면은 이제 편집자를 찾거나 디자이너를 찾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외주라고 하는데 이제 외부의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네. 편집 기술은 사실 이제 뭐 한겨레 문화센터나 네. SBI라고 이제 출판 관련된 강의를 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배워서 좀 책을 편집할 수도 있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인디자인을 가장 많이 쓰는데 그 인디자인 수업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네. 작은 책방이나 뭐 그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정부 관련된 기관, 뭐 청년 관련 기관 그런 데서도 이제 무료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동대문에 있는 그 서울 인쇄센터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배웠고요. 네. 그리고 여기 마포에 있는 청년센터 마포나루라는 곳에서도 종종 인쇄에 관한 거 알려주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게 다 강의가 무료더라고요. 네, 많아요. 그래서 인디자인 강의는 그래도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데 이용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그러면 1차적으로 컴퓨터는 어느 정도 친숙하게 다루긴 해야겠네요. 브런치도 그렇고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좀 편하긴 하죠. 좀 더. 근데 막 그게 막 되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자기가 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카페 같은 데 잘 들어가 보면 1대1로도 알려주겠다 이런 맞아요. 것도 있고, 그리고 잘 모르겠어도 같은 수업을 다른 분한테 한 3번, 4번 들으면 이게 익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 내 거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결국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내가 얼마나 좌절하느냐는 있지만 맞아요. 결국 꼬린점은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인디자인 수업도 그냥 가서 거기서 테스트 샘플로 실습하는 것보다는 네. 진짜 내가 자기 걸로? 만들 게 있어서 가져가야 바로 이제 좀 익힐 수 있고, 네. 안 그러면 바로 또 까먹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내가 뭔가 만들 게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번역서를 내시는 네. 미니님은 그럼 양은 얼마나 돼야 되는 건가요? 분량은 일반 이제, 네. 소설인가요? 에세이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세이를 에세이. 내고 있고, 에세이는 보통 이제 단행본으로 나오면은 한 300쪽 내외, 200쪽, 250쪽에서 300쪽, 350쪽 사이 제가 네. 낸 책들은 그래도 분량이 조금 있는 편이고. 네, 요즘 점차 좀 얇아지고 있잖아요, 책들이 다. 이제 그쵸. 요즘에는 이제 책들이 얇아지고 있고, 네. 안에 글씨도 많이 커지고 약간 그런 추세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책의 분위기에 따라서 네.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분량이 많아진다고 해서 또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책이 그럴만 하다면 네. 저는 뭐 조금 두꺼워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원고 분량에 대해서 이제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네. 저도 까먹어가지고 이제 맞아요. 검색 네. 자주 하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요즘은 원고지를 안 쓰잖아요. 200매 원고지. 네. 근데 이제 출판계가 워낙 낡은 용어를 많이 써서 아직도 이제 200자 원고지로 몇 매? 뭐 3,000매 뭐 이렇게 했었나? 근데 A4로 그냥 워드로 이제 뭐 기본 폰트로 해서 하면
이제 100쪽 정도 A4 용지로 100쪽 정도 하면 이제 보통 단행본 25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되는 거 네. 정도 분량이라고 예, 어.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림책 같은 경우는 글과 그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림책 배울 때 4의 배수로 무조건 만들으라고 아니면 8의 배수 맞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우리가 큰 종이에 인쇄를 한 번에 한 다음에 그걸 잘라가지고 그렇죠. 책을 만드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 큰 종이 기준 때문에 그렇대요. 맞아요. 만약에 4의 배수, 8의 배수가 안 되면 남는 종이가 있는데 그게 한 권, 두 권일 때는 버려도 될 만한 종이지만 나중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많은 종이가 남으니까. 그래서 그림책은 보통 양면을 한 바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바닥, 두 바닥 이런 식으로 해서 16바닥, 네. 만약 24바닥 이런 식으로 작업을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내용이고 앞뒤로 이제 또 속지 같은 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책을 소개하는 뭐 책 안에서 내 내용 중에서 좀 발췌해가지고 앞에 그림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패턴지처럼 이렇게 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드커버랑 내용이랑 연결하는 그 부분 그게 또 4페이지 이런 식으로 책의 규모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서울 인쇄센터에 수업을 들을 때도 이런 걸 주셨어요. 종이 절수 속견표라고. 네. 그래서 종이가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뭐 우리가 A4, B4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A판, 그 다음에 뭐 B5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B판. 종이 규모가 다르죠. 두 네. 개가. 네, A 계열 종이랑 B 계열 종이 이제 국전지하고 자력전지라고도 하는데 네. 그 두 개만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여러 가지 비규격 종이도 이제 나오긴 그래요? 하는데 그 네. 종이가 가장 대중적인 그래서 이제 대중적일수록 만드는 단가가 저렴하죠. 그렇죠. 무조건 여기에 맞춰야죠. 처음에는. 그게 제일 쉽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보통 저도 이제 몰랐는데 뭐 대국전, 국전, 소국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거 종이 회사에서 나올 때 네. 그 사이즈로 이제 잘라져서 나오는 거죠. 그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보는 그 책 판형, 그걸 판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판형을 보고 맨 처음에 기획을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게 독립출판을 한다면 네. 어느 정도 내가 만들 책의 모델이 되는 책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서 이제 따라가면 좀 길을 덜 잃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판형도 진짜 다양하거든요. 네. 책들 여러분 책장에 있는 거 보시면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가 진짜 조금씩 다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내 책의 최종 모양이 이런 책이랑 좀 비슷하면 좋겠다 싶은 롤모델 책 그런 걸 이제 몇 권 정도 가지고 시작하면 좀 좋죠. 근데 이제 그림책 같은 경우도 사오면 하드보드지 크기도 다르고 그렇죠. 안에 속지도 다르고 집에서 내가 센치로 재봐더라도 이게 뭔가 딱 떨어진 숫자는 또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또 대형 서점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 그 출판사에서 말하는 이 책의 사이즈는 뭡니다. 240 뭐 이런 식으로 네. 써 있거든요. 네. 그걸로 내가 작업을 하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접히면서 없어지는 그 공간이 생기는 게 우리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책인 거죠. 네. 내가 재는 센치. 그래서 그림책 같은 경우는 기획할 때 네. 그림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접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더불어 재본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맞아요. 이런 거 전체적인 규모를 한번 싹 생각을 하고 제작을 다시 들어가면 제작을 좀 더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오늘은 책 사이즈나 또 처음 독립출판을 기획을 하실 때 있어야 될 거 이제 책더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고 그리고 플러스 그 원고가 어디에 넣어지는 그 책의 크기, 판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 여기서 좀 한 발자국 더 가면 책 종이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종이도 다양하죠. 종이에 대한 얘기도 좀 더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부 코너 네. 미니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3부는 네. 우리 코너 속의 코너로 네. 책 파는 소리라는 코너 이름을 혼자 지어봤는데요. 책 파는 소리. 네. 이제 책을 이제 만들면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약간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게 가장 두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나가서 네. 이제 실제로 독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이제 순간이 오는데 네. 이게 책을 만드는 것까지는 어찌어찌 이제 한다고 하는데 책을 만들어서 서점에 등록한 후에 이제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이제 네. 책을 서점에 내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내가? 약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들 때는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누구에게 팔 것인가, 이 책이 네. 누구의 이제 취향이나 그 입맛에 맞을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이제 뭐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요즘 출판 시장을 보면 이제 책이 네. 많이 안 팔리기도 하고 네. 그거는 이제 오래된 얘기긴 한데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책의 경쟁력이 많이 사라진다 네.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만들 때도 뭐 여러분이 이제 뭐 식당을 차리거나 뭐 물건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누구한테 팔 것인가를 생각하고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도 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코너를 만들었고요. 네, 맞아요. 중요해요, 진짜. 그래서 이 코너에서는 뭐 책의 만듦새부터도 이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독자마다 선호하는 책의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표지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표지에 쓰인 종이나 뭐 촉감, 하드커버부터 뭐 그냥 무선 제본부터 이런 게 다 마케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어떤 마케팅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쓱 봤는데 저거는 뭐 카피나 홍보 방법이 되게 괜찮고 참신하다 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시간에 그러면 그런 예시를 가져와서 거기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네요. 네, 그런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이제 저희도 지금 계속 책을 만드는 입장이니까 네. 같이 공부하는 맞아요.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코너를 마련해 봤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 일단은 첫 시작이니까 네. 구체적인 그런 사례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만약에 책을 내가 만들면 보통 어떤 마케팅들을 하나 이런 걸 이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들고 왔고 일단은 큰 출판사에서는 뭐 대형 서점에 뭐 이렇게 매대를 아예 사가지고 많이 전시를 하거든요. 하나 전체 통으로 사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마케팅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이제 그 싸움이 안 돼요. 사실 이게 책은 한 권이 똑같이 한 권을 내보내지만 세상에 이제 큰 출판사 같은 경우 아예 이제 큰 대형 서점들하고 1년짜리 광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매대를 1년 동안 전세를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매대는 같은 책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책이 나올 수도 있고요. 1년 동안? 그렇죠. 그 출판사에 나오는 신간이 찜을 해놓는 거죠. 아예 자리를. 그러면 이제 대형 서점에서는 그 광고비를 좀 할인을 해줘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대형 서점 그런 큰 그 되게 좋은 목에 있는 그런 매대들은 대형 출판사에 나오는 신간들이 계속 이제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더라도 그 공간은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이미 묶어진 공간이니까. 그렇죠. 그런 공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광고비를 쓰는 단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진짜 대형 출판사에서 이 책은 민다. 뭐 되게 이름 있는 저자고 뭐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그러면은 이제 광고비를 막 1000 단위로 쓰니까 사실 싸우면 안 되죠. 전국에 있는 대형 서점과 막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 이런 것까지 해버리니까 사실 그런 거에서 싸움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그 대형 서점이 쓸 수 있는 광고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가끔 1인 출판사 카페 커뮤니티 가면 이제 뭐 대형 서점에 뭐 매대 한번 사볼까요? 이런 이제 저도 그 질문을 했었어요. 네, 간간히 올라오는데 사실 그게 뭐 한 5, 6년 전에는 뭐 좀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는 진짜 거의 없다, 효과가. 근데 그거라도 안 하면 사실 매대에 누울 수는 있나요? 책이?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오프라인 서점을 찾는 독자가부터가 좀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독자가 많지 않다. 그게 되게 많이 체감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 서점 광고를 해본 분들. 그러면 물리적으로 거기 그 자리에 누울 거 아니면 온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제 작은 규모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독립출판사나 네. 작은 출판사에서는 좀 온라인 쪽에 네.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고는 생각하는데 네. 물론 오프라인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대형 서점 하나에만 목 매다는 거는 일단 게임이 잘 안 되는 싸움인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런 마케팅 방법이나 이런 거를 찾아보고 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전자책으로 쓰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에 이제 전자책은 그러면 어디에 올리신 거죠? 지금은 이제 크몽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네. 그 목차를 보면은 네. 이제 출간 전부터 중요하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네.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브런치 같은 데에서 네. 노출을 하는 게 이제 누가 뭐 뺏겨가는 것도 뺏겨가는 건데 누가 봐야 뺏겨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브런치에 글 올린다고 조회수가 막 갑자기 치솟진 않아요. 막 100, 1000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뭐 그냥 저도 그냥 지금 제 브런치 구독자가 1700명 정도인데도 글 올리면 한 10명 볼까? 정말요? 네. 엄청 높은데요? 그렇죠. 네. 팔로워는 많은데 이게 읽는다는 게 사실 되게 품이 많이 드는 일이라 맞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신경을 써서 많이 이렇게 몰려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노출이 돼야 누가 아는 사람이라도 생기고 네. 입소문이 일어날 가능성이라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소문 가능성.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난 유명해진 다음에 그런 네. 거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홍보를요? 뭐 홍보든 나를 드러내는 거든 나 지금은 좀 부끄럽고 나를 드러내는 게 좀 힘들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유명해진다고 네. 이게 갑자기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잘 드러내는 방법도 되게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맞는 말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팍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뭐 요즘에 뭐 유명해지는 유튜버들이나 네. 인플루언서들을 봐도 다 쪼랩 시절이 있어요. 찾아보면 다 삽질했던 그럼 아이디 바꾸고 이렇게 그렇죠. 해서 몇 번씩 바꾸고 아하.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의 그 모습이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하다가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만약에 미래에 어떤 내가 성공해가지고 돌아봤을 때 이거 괜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까봐 조금 쪼리빌 때는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흑역사. 네네. 근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발굴해줄 정도로 나한테 정성인 사람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감사할 일. 굉장히 유명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 레벨까지 가려면. 근데 사실 제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가? 저도 그런 거 보면 좀 사랑스러워요. 그런 부분도. 그 사람이 화려하고 엄청나고 그런 사람이지만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하고 그렇죠. 이 모든 게 그 팬심에서 다 덮어지는 게 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좋아하는 분들은 어차피 좋아해 주시고 뭘 했든. 네. 그리고 어차피 싫어하는 사람은 좋아해준다. 어차피 싫어할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러내는 연습.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단적인 예로 연예인 생각해봐도 네. 그 되게 안 좋은 이슈가 있었던 연예인도 더 잘한 이슈가 있으면 사실 그걸로 대표 이미지가 되고 다 덮이거든요. 네.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네. 그래서 더 큰 짓을 저질러서 다 덮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그럼 1인 출판이라는 게 책도 광고를 해야 되지만 나 자체를 그냥 던져야 되네요. 나를 드러내야 내 책도 같이 묻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한 9년 정도 지금 1인 출판을 했잖아요. 네. 결국 지금 얻은 마케팅의 결론 같은 거를 내자면 결국은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그 책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 브랜딩. 네, 1인 출판사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대형 출판사의 물량 공세를 이길 어떤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성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내 개인의 특성을 좀 호소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입체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된 그 영상 매체 통해서 약간 단면만 보고 그것만 우상화하는데 이제는 좀 더 입체적으로 드러내면서 다가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꼭 감성이 아니고 이성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 가장 이제 독립출판계에서 잘 된 사례가 네. 아마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네. 그 책일 텐데 그것도 보면은 작가가 자기를 그냥 다 드러내서 다가간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형 출판사에서 나오기 힘든 책이죠. 대형 출판사에서는 아마 그 책을 굉장히 포장을 많이 하거나 많이 걸렀거나 그랬을 거예요. 책 내용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세요? 내용도 그렇고 이제 되게 거칠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가 네. 그냥 되게 그 작가가 그냥 뭐 어떤 대형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자기 할 얘기 그냥 딱 적어서 낸 책이고 그런 우울증이나 정신병력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한 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책 이후에 대형 출판사에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뭐 우울증 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쏟아져 나왔는데 그랬군요. 그렇죠. 그게 첫 시발점이었군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이제 자기의 가진 특성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게 가장 큰 마케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럼 개인의 특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다 있죠, 근데 다 찾아보면 있죠. 그리고 나를 먼저 알고. 네. 근데 뭐 그 책처럼 모든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될 수는 없지만은 네. 어쨌든 내가 나를 드러내야 나와 코드가 비슷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찾은 한 명이 되게 귀한 독자가 되는 거거든요. 충성 독자가 되는 거라서 이 충성 독자가 있어야 또 말을 옮겨줄 사람이 생기는 거라 네. 그 입소문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입소문 마케팅도 그냥 돈 써서 네. 누가 이 책 좋대요. 뭐 이렇게 그냥 되게 별 진심 없이 담아서 하는 건 사실 효과가 전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즘엔 사람들이 마케팅에도 되게 단련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냥 어설픈 광고나 그런 홍보 문구에는 마음이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로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해서 내가 나만 알고 있기 아깝다라는 이제 호소 같은 이제 그런 홍보가 된다면 그게 이제 점점 연쇄적으로 그리고 책이 한 권 한 권 쌓일수록 독자가 늘어나는 충성 독자가 늘어나는 그런 방식이 사실 가장 정석적이고도 가장 바른 방식. 그렇다고 저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하되 그렇게 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실질적인 방식 어떻게 영상을 쓸 건지 뭐 텍스트를 쓸 건지 SNS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 코너에서 좀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고 저도 많이 배워가겠네요. 같이 해야죠. 은혜님도 이제 사례를 좀 물어와가지고 저도 약간 어디 세미나 같은 데서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대형 출판사에 마케팅 관련하신 분이었나? 자기는 그 책이 새로 나오면 그 책을 적고 뭐 크기도 적고 표지도 적고 그래서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든대요. 근데 너무 도움이 된 게 그 책을 미는 그 문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구도 책 뒤에 붙은 문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 서점에 이렇게 뜰 때 작은 문구도 있고 들어가서 볼 때 가장 크게 강조하는 문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책을 한 권 만들어서 내놓을 때 이 책을 소개하는 문구를 그 몇 자 이런 식으로 다 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어렵고 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지점이 홍보가 될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1인 출판사는. 그걸 어느 정도 느낌이 와야 되죠. 네.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비슷한 사람을 찾자. 비슷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쉽게 써질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구나. 독자를 구체적으로 좀 상상하면서 쓰면은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이나 그런 게 좀 더 생각이 날 수 있죠. 근데 내가 독특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엄청 독특하면 그냥 그걸 드러내면 독특함을. 네. 그래서 일단은 내보여야 돼요. 일단은 내보여야 뭘 누가 좋아하는지 알 수 있고 그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그 사람 붙잡고 물어봐야 돼요. 왜 좋은지. 네. 그래서 그 방법은 이제 독자와의 만남. 네. 저 같은 경우는 텀블벅을 하면 이제 굉장히 텀블벅을 한 지금까지 6회 정도 했는데 그거 다 해주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 코드가 잘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그런 분은 이제 한 번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5번째 책에 네. 만나셔가지고 같이 일까지 한 그렇죠, 케이스죠. 그렇죠. 한 4번째 책을 그 리워드로 만나서 뭐 북토크 같은 걸 선택한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5번째 책에 실제 참여를 했죠. 아예 그분이 번역가로 네, 편집하고. 성함이 똑같지 않았어요? 아, 그분 네, 그렇죠. 같은 분 있어요. 네, 이름 같은 분 있어요. 아, 그 책 이름이 애나. 네. 그 슬프니까 멋지게 슬프니까 애나 멋지게 애나 네, 아카나. 책인데 그건 이제 여기 계신 은혜님께서 표지 표지. 일러스트를 그리셨죠. 아, 네. 애나 아카나. 네. 저도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막 줄줄 울었어요, 사실. 그 유튜브 보고. 근데 안 울 수밖에 없는 소재예요. 그분도 자기의 그걸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서 그렇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신 사례, 네, 받은 사례. 그리고 이제 서브적으로 책까지 출간한 사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땐 내가 너무 뭔가 한정 짓고 시작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 애나 아카나 사례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자기 여동생이 이제 어릴 때 자살한 이슈 때문에 처음에 이제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 이슈에 끌려서 온 사람들이 처음 독자가 됐지만 네. 점점 확장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뭐 영화에도 출연하고 이러면서 자기 영역을 오히려 더 확장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내가 뭐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 라고 너무 한정 짓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처음에는 약간 뾰족한 송곳처럼 파고들고 그다음에 점점 넓히는 확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뭔가 거짓으로 꾸면서 이렇게 보일 거야 라는 의도가 들어간 것보다는 정말 자기 있는 그거 진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컨셉은 생각을 하되 네. 그걸 전달할 때는 좀 솔직하게 예, 뭐 SNS도 너무 막 누구 따라하지 말고 그냥 내 말투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마케팅 앞으로 다루면서 얘기 또 해주시긴 할 텐데 인스타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블로그도 몇 자 이상 써야 되고 사진은 몇 개 올려야 되고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정보들도 저도 처음에 몰랐다가 출판사 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인데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쏟아질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되는 코너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